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코로나19와 고용률입니다. 2월 고용 동향 통계청이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2월 고용 동향을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9만 2천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한 건데 이 증가폭은 조금 줄어든 그러는 추세인데요. 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3%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코로나19 관련 영향이 좀 일부 확인이 됩니다. 일단 이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 늘었고 50대와 30대 취업자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40대 취업자가 10만 4천 명 줄어들어서 51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도 이제 2만 5천 명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한 거거든요.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이제 4만 9천 명 줄어드는 건데 이건 작년 6월 이후 처음 감소하는 거여서 좀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고용률을 좀 떠받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단기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취업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6만 2천 명이 늘어나서 증가분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6시간 이상 이제 일자리 취업자는 21만 2천 명이 감소를 오히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 휴직자가 14만 2천 명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령층 일자리 등에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연기 또는 무급휴직이 늘어나서 이제 이 숫자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령별, 시간별, 산업별로는요? 이게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0만 2천 명 늘어났고 운수 및 창고업, 농림어업 순으로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10만 6천 명 감소를 했고 이외에 이제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급감의 영향으로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운수 창고업의 경우에는 택배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뭐 언택트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경우는 어때요? 지금 비임금 근로자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 9천 명으로 3.8%가 증가를 했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만 5천 명으로 9.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8천 명으로 소폭 이제 감소를 한 상황인데 즉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지금 줄이는 추세이고 여기다 이제 가족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점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월 통계잖아요. 그렇습니다. 3월은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수치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약한 고용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러모로 좀 다층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콜센터 문제가 그런 건데 여기의 경우에 이른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직장일 뿐더러 대개 뭐 쉴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이런 좀 취약한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콜센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어려운 게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은 금방 마스크가 적게 되는 데다가 고객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마스크 판매 구조에서는 또 출퇴근 시간에 쫓겨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호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지금 뭐 벌이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임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횟수가 줄어들면은 그대로 이제 급여에 타격을 받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모로 우려가 돼서 이제 학습지의 어떤 그런 이제 수업 일수나 이런 걸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소득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갑질 119가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가 247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했다 이런 제보도 109건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강요한다 이런 제보도 한 35건 그리고 기타 불이익을 줬다는 제보가 57건에 이른다고 하니까 지금 직장 내에서의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스포츠센터 강사라든지 보험 설계사 등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역시나 크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런 직종별로 그런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와 경북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에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달라 이런 이제 촉구도 했는데요.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산 특위에 출석을 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추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11조 7천억이 아니라 40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 추경안의 증액과 지원 사업 신설을 검토하는 이런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 분야의 자금애로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라면서 내주 안에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책 중에 일부 소요 예산의 경우에는 아마 추경안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언급한 재난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당장 이번 추경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방침이 당정청 회의에서 재확인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2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좀 반영됐으니까 이걸로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좀 현금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좀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 교수도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 등의 어떤 간접 방식보다는 현금 지원과 같은 직접 방식이 낫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닥쳤을 때 모든 국민한테 돈 주자가 기본소득인데 정 안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라도 현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이요. 이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간 10일 이 뉴로셀시의 2주 봉쇄 조치를 선언했는데요. 이 뉴로셀시 인구는 7만 명 정도인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가장 큰 대규모 감염자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현지 시간 10일 770명을 넘기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후보 경선 그 유세도 취소된다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현지 시간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유세를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날 오하이오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 이제 클리블랜드 거주자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유세 취소 사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은 78살, 버니 샌더스는 79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유세 전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국하고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 금지시키려고 했지만 시행 안 한다고요?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이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효성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외교적, 경제적 파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행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 인적 교류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중심부에 있는 데다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이동이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이탈리아만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네. 오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서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조치는 세계적 표본이다. 이제 이런 노력을 높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마 이런 점도 반영이 됐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